수임료가 22억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도로 약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먼 PK 변준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수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료가 과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다단계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22억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수임료가 그렇게 받느냐, 정말 조시 변호사들은 그 정도로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수임을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종근 변호사님이 검찰에 계실 때는 가상화폐 전문 검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면서 총괄하셨기도 하고요. 변호사 개혁을 하신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다단계 피해를 입는 노인들과 가정주부들의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그분들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인이 추구하는 길이다라는 멘트를 남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존 행적과는 모순되는 수입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임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단계 사건 같은 경우 사기 죄명과 결부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단계 피해자들의 피와 땀과 살과 다를 바 없는 돈들이 수임료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사임을 하겠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수임료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모두 다 돌려주겠다라는 멘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파렴치 법이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헌법상 변호사 졸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자신의 기존 행적과 모순되는 변호사 사건들의 수임은 어느 정도 비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근 변호사의 아내인 박은정 씨가 한 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남편이 이종근 변호사가 정부한 예우를 해서 사건을 수임했다면 남편이 약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수임료는 약 160억 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한 예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박은정 씨가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형사사건 중에서는 수임료가 좀 많이 책정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토토 사이트 사건들, 그리고 문제가 됐던 다단계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 경우에는 범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분담합니다. 총책, 중간관리자, 하부 직원, 사이트 관리책, 대표계좌, 모집책, 인출책, 이렇게 많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취하는 수익금은 천문학적 이상입니다. 이 사건들의 수임 경로는 서울에 어떤 브로커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 편에는 최근에 사직한 따끈따끈한 정말 주신 변호사님들을 섭외해 놓고 다단계 토토 사건 관련자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임을 제시하고, 브로커들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임 범위도 다양합니다. 경찰 단계 변론, 검찰 단계 변론, 법원 단계 변론, 변론을 역할을 하는 변호사, 조사 입회를 전담을 하는 변호사, 이렇게 다양화. 다만 예외적으로 특경법 위반인처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들, 공무원 사건처럼 신분의 일을 불이익이는 사건들, 구속 여부가 갈림길 있는 사건들 경우에는 다소 좀 많은 수임료가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크게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착수금은 말 그대로 사건을 수임할 때 받는 금액이고요. 성공사례금은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냈을 때 받는 금액은 성공사례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로펌을 운영하면서 성공사례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수금을 받을 때부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뢰의 전제로 깔리던데, 실제로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성공사례금을 약정한대로 받는다? 뭔가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변호사는 시간이 재산입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스스로 책정한 가치와 능력을 전제로 해서 들어갈 품을 고려해서 수임료를 책정을 합니다. 자신이 책정한 수임료보다 의뢰인이 너무 많다면서 깎아달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 사건을 수임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다른 사건은 이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데 이 사건은 이것밖에 못 받았네 라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그 수임료가 깎아진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저희 로펌에서 수임료를 산정하는 기준은요, 그 사건 특성, 죄의 특성에 따른 품에 이 어느 정도 어떻게 들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 모두 고려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수임했을 때 들 품 시간 정도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로펌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수임액을 제시하는데 왜 이 로펌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로펌은 다른 로펌에서 제시하는 수임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저희 변호사들의 능력, 정직성, 투명성과 경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채널 설명에 있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